안녕하세요. 소화질환 전문가 부부한의사의 서울김 김선미 원장입니다. 퇴행성 관절염, 골다공증이라고 하면 칼슘만 떠올리신 경우가 참 많은데요.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, 골다공증과 같은 뼈 건강, 관절 건강을 위해서 칼슘 이외 반드시 챙겨 드셔야 되는 영양소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뼈의 구성을 보면 뼈의 무기물에 해당하는 이런 칼슘과 이는 전체의 한 60%에서 한 70%를 차지하고요. 콜라겐과 같은 이런 유기물은 20%에서 30% 정도를 차지합니다. 그 외 수분은 한 10% 정도 내외가 되는데요. 이런 칼슘과 인과 같은 이런 무기물을 잘 반죽해서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콜라겐과 물입니다. 관절에 쿠션 역할을 하는 연골의 구성도 살펴보면 수분이 거의 한 70%를 차지하고요. E형 콜라겐이 한 15%, 프로테오글리칸이 한 10% 내외를 차지합니다. 이 연골 구성에 있어서도 수분을 제외하면 콜라겐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. 이 콜라겐은 뼈와 연골의 구성 성분일 뿐만 아니라 이 관절 주변에 인대라든지 힘줄, 피부까지 이 주변 조직을 탄탄하게 잡아서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. 그러니 이 관절의 노화를 막고 부드러운 관절 움직임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콜라겐을 잘 챙겨 드셔야겠죠. 그럼 어떤 음식을 섭취해야 이 콜라겐을 잘 섭취할 수 있을까요? 첫 번째는 절대 버리지 말고 챙겨야 할 생선 머리입니다. 요즘 생선 사러 가보시면 머리는 없이 몸통만 잘 손질되어 있거나 아니면 생선을 샀을 때 손질해 주신다고 머리는 빼고 몸통만 주신 경우가 있는데요. 저는 환자들에게 그런 생선 머리 꼭 챙기시라고 말씀드립니다. 어두육미라는 말이 미각적으로는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영양학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말이거든요. 생선의 껍질과 뼈에 콜라겐이 많이 있지만 특히 이 머리에도 콜라겐이 충분하기 때문에 국물 내실 때 이 머리를 넣어서 푹 끓이시면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. 또한 이 생선 머리에는 일정량의 EPA와 DHA처럼 오메가3와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뇌 활성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. 명태나 대구, 황태와 같은 이런 생선 머리는 영양도 좋고 맛도 좋으니 국 끓일 때 꼭 넣어서 육수로 많이 활용해 보세요. 두 번째는 뼈채 먹는 생선입니다. 제가 가장 자주 추천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추어탕인데요. 이렇게 추어탕처럼 뼈채 갈아서 푹 끓인 음식은 단백질도 풍부하고 칼슘도 있고 거기에 콜라겐까지 충분히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권하는 이유입니다. 특히 이 추어탕은 몸에 열이 좀 많으신 분도 또 몸이 냉하신 분도 이렇게 크게 체질 타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드셔도 좋고요. 또 소화기가 약한 분들도 소화하기 편한 형태의 단백질이기 때문에 꼭 활용해서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. 뼈채 먹는 생선으로는 그 외에 전어라든지 마른 멸치, 뱅어포, 그다음에 마른 새우 이런 것들이 있겠죠. 제가 환자들한테 또 하나 좀 추천하는 게요. 바로 이런 마른 멸치와 마른 새우를 갈아서 천연 조미료로 활용하는 겁니다. 멸치와 새우는 자연적인 염분이 있기 때문에 소금 대신에 사용을 하면 소금 양을 좀 적게 쓰실 수도 있고 자연적으로 콜라겐과 칼슘 섭취를 더 늘리실 수가 있습니다. 여기에 제가 예전 영상에서 양파 껍질에 대해서 안내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. 양파 껍질도 넣으시면 혈관 건강을 지킬 때도 도움이 됩니다. 세 번째는 당장 어디 골절 이러면 많이 끓여 드시는 뼈국입니다. 사골국이나 도가니탕은 대표적으로 콜라겐이 많은 음식입니다. 예전에는 외국에서는 안 먹는 이런 동물의 뼈나 내장을 한국 사람 다 먹는다 약간 이렇게 좀 안 좋게 얘기했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. 지금 보면 참 지혜로운 방법입니다. 사골국이나 이런 도가니탕이 피부 미용에도 좋고 골절 회복에도 참 좋은 건 맞는데요. 영양가가 높아서 좀 체력적으로 좀 쇠하고 진액이 좀 부족한 타입이 이 사골국이나 도가니탕으로 관절을 보강하시는 데는 참 좋습니다. 그런데 영양가가 좀 높다 보니 오히려 고지혈증이 있다거나
관절염을 위해서도 체중을 좀 감량해야 된다, 이런 분들은 너무 과잉되게 드시면은 안 됩니다. 사골국이나 도가니탕을 끓일 때 우리가 재탕, 삼탕 하잖아요. 그런데 이걸 너무 오래 끓이면 뼛속에 있는 인이 많이 나와서 오히려 이 인 섭취가 많으면 우리 몸에 가지고 있던 칼슘이 같이 배설되게 됩니다. 사골국을 끓이실 때는 한 6시간씩 3회 정도 끓이시는 것을 권합니다. 네 번째는 돼지 껍질보단 생선 껍질입니다. 돼지 껍질은 대표적인 콜라겐 음식이죠. 저 고등학생 때 그때 한참 돼지 껍질이 피부 미용에 좋다, 콜라겐이 많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이 돼지 껍질 열풍이 불었습니다. 그런데 이 돼지 껍질에 있는 콜라겐은 실제 우리 몸에서 흡수는 잘 안 되는 편입니다. 이 돼지 껍질보다는 생선 껍질을 더 권하는데요. 생선 껍질을 드시기 좀 용이한 음식이 뭐냐? 바로 아귀찜입니다. 아기는 생긴 건 못생겼지만 아마 아귀찜 드셔보신 분들은 껍질이 이렇게 두툼하게 젤리 같은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. 바로 이 젤리가 거의 콜라겐 덩어리입니다. 아귀찜으로 생선 껍질을 좀 자주 섭취하시는 것도 좋고, 또 요즘은 황태 껍질만 따로 모아서 팔기도 하니까 이 황태 껍질을 가지고 요리해서 반찬으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그런데 이런 콜라겐의 합성과 흡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같이 드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. 그게 바로 비타민 C입니다. 그래서 이런 콜라겐 풍부한 음식을 드실 때는 신선한 야채와 자몽이나 키위 같이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도 함께 섭취하세요. 퇴행성 관절염, 골다공증이 있다면 반드시 챙겨 먹어야 될 음식 4가지 종류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는데요. 칼슘 이외에 콜라겐 풍부한 음식들 꼭 챙겨 드시고 여러분 관절 건강하게 잘 지켜나가시면 좋겠습니다. 부부한의사의 서울김 김선미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